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 뭔가 케이크 하나 이렇게 딱 걸려 들어왔죠. 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오늘 1000회를 맞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방송하고 더 행복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8일 수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행복한 아침의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부터 중부를 중심으로 약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눈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기온이 낮아 도로에 살얼음이 얼거나 빙판길이 생긴 곳이 많겠습니다. 네, 날씨 정말 춥습니다. 오늘은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현재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는 옅은 안개도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져 있는데요. 오늘은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곳곳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다시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도 말썽인데요. 중부 곳곳으로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일시적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2.3도, 대구는 0.5도, 부산은 0.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영하 2도, 대구는 1도, 광주는 3도로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신정에는 반짝 추위가 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택시기사 살해범 전 여친도 살해입니다. 택시기사 살해 사건 수사하면 할수록 지금 사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30대 남성이 지난 8월 전 여자친구도 죽인 뒤에 시신을 유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범행을 자백했다고 하는 건데요. 또 피해자 카드로 신용대출을 받은 사실도 드러나서 계획범죄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시다시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택시하고 충돌을 했던 거잖아요. 합의하자면서 택시기사를 집으로 불러들인 뒤에 이제 살해를 했고 현재 여자친구가 옷장에서 시신을 발견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사건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수사하다 보니까 살던 집이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살고 있느냐 이렇게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 여자친구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전 여자친구의 뭐 일종의 생활 반응 같은 거 있죠. 휴대전화를 켰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신호가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게 전혀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고 또 이 사람의 차량을 보니까 차량 안에서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계속 압박하면서 추궁을 하니까 그제서야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또 경찰이 지금 현재 그 시신을 유기했다고 하는 하천 주변을 수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마침 이 사람이 이제 범행했던 시점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시신 유기하고 난 다음에 그때 비가 많이 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색하는 과정에서 과연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찾을 수 있을지 이것도 아직까지는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런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A씨가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서 살해한 이 과정 자체도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피의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통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초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황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범행 후에 숨진 택시기사가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의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현 여자친구한테 가방을 사준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또 이 카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해요. 이것도 한 수천만 원어치 된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행 후에 불과 닷새 만에 쓴 돈이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아무리 살해를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숨진 사람의 어떤 카드를 통해서 네. 돈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교통사고를 의도적으로 내고 난 다음에 그 교통사고를 뭔가 빌미로 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살해 후에 택시를 아파트와 1km 떨어진 공터에 버렸다고 하고요. 블랙박스 영상까지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택시기사 가족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또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택시기사 휴대폰으로 바쁘다, 배터리가 없다. 그러니까 뭐 연락이 안 돼도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범행 자체를 흔적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택시기사를 살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경찰은 과연 범행이 이것만 있는 것이냐 이것도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죄가 더 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 범인의 지금 여자친구라는 이 신고했잖아요. 네네. 얼마나 소름 끼치겠습니까? 또 다른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네. 상황이었고 다른 범행이 또 있었을 수도 네. 있는 상황이니까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거는 뭐 여죄가 있는지 정말 철저하게 한번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숨진 20대 빌라 왕입니다. 근데 이게 20대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빌라 왕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천에서 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27살 송모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세입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가입한 주택 46채만 본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만 5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집주인 송 씨의 사망 소식을 모르고 있는 세입자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숨진 송 씨가 미추홀구에 그 소유한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오피스텔 건물 안에만 9채를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20, 30대고 또 생업에 굉장히 바쁜 상황이고요. 또 보통 집주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통보를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집주인이 사망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리사무소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오피스텔에는 이 숨진 송 씨와 비슷한 상황에서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꽤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사람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오피스텔에는 이 갭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송 씨처럼 만약에 지금 갭 투자를 했다가 그 금액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무도 지금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세 보증금 피해가 그 사건이 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 지금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보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연인 목 밟아 기절시킨 30대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인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에 베개를 올려놓고 밟거나 아유. 흉기로 협박을 했던, 죽이겠다 협박을 했던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지법이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습니다. 네,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기절을 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연인 관계로 뒀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답답한 일이기도 한데요. 이걸 연인 관계라고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10월이었습니다. 피해자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또 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하고 말다툼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흉기를 들고 와서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문제는 그 다음 달이었습니다.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뺨을 때리고 그다음에 피해자 목 위에 베개를 올려놓고 밟아서 기절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기절을 했다가 다시 깨어나니까 깨어나자마자 또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들 그렇죠. 아니 이게 정도예요. 진짜 큰 사고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기절했다 다시 깼다가 이랬고 재판부에서는 이거를 집행유예 처분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좀 잘 안 되는 네네.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잖아요. 재판부조차도 위험한 물건, 그러니까 흉기를 휴대해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혀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니까 죄질이 나쁘고 무겁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이제 형량에 참조했다고 하는 네. 건데요. 약 2개월의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렇게 네. 재판부가 밝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행의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초범이라 할지라도 2개월 동안 구금돼 있다고 해서 과연 진짜 진심으로 반성을 했을까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게 이게 과연 적절한 형량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닝 브리핑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다룰 때 보면요, 끔찍한 사건인데도 우리의 상식에서 납득할 수 없는 가벼운 처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법 전문가들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가벼운 형량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네. 하는데요. 네.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법감정에 비춰봤을 때는 너무 낮은 형량이 그렇더라고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나보다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죠. 평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네, 저는 좀 부끄럽지만 네. 유기견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그렇군요. 유기견 센터의 그 후원 물품을 네.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요. 연말연시 따뜻한 사랑의 나눔으로 진정한 이 나눔의 의미, 사랑의 의미를 전하고 있는 특별한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나보다 우리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보시죠.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이곳에 그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는 분이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엄청 잘했어요. 그래, 어머, 회장님 노래 보시다. 네, 우리 회장님이세요. 맛있어요. 이곳 전통시장 지킴이라 하는 한재호 상인회장. 점포가 한 100개 정도 되다 보니까요. 하루에 이 점포들 방문을 거의 하거든요. 그래서 안부도 묻고 장사 잘 되는지도 한번 확인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번엔 또 어딜 가시는 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어떻게- 안녕하세요. 날도 추운데 어떻게 장사 잘 되시나요? 잘 안 되네요. 잘 되게끔 노력해야죠. 네. 그리고 올해 연말이고 하니까 지역에 어려운 분들 계시면 네네네. 나눔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게끔 동참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나눔 많이 하세요. 뭐 보이지 않게 보이게 뭐 여기저기서 뭐 나눔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로지 전통시장의 번영 생각뿐 여기에 특별한 나눔까지 실천하고 있는 한재호 상인회장. 제가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한 20년 정도 했는데요. 지역 주민들 때문에 전통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통시장 장사하면서 저희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나눔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서 월 일정 부분 얼마 정도를 꾸준하게 기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착한 가게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나눔 리더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어려운 분들 있으면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시작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해서 한번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한재호 상인회장의 나눔은 전통시장 활성화의 주역인 지역 주민, 우리 이웃을 위해 시작됐는데요.
그리고 요번 연말도 2022년도 다 가는데 상인들 애로사항 네. 뭐 접수되는 거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나눔이라는 것은 저도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제 촬영 와서 그런데 부끄러운데요. 나눔이라는 것은 그냥 소문내고 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나눔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 있나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나눔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주현 씨 가족을 찾았는데요. 특별한 나눔 하셨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직접 하신 건가요? 아, 제가 아니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주현 씨를 따라 들어간 곳은 따님이 있네. 남편분이 직접 뭐 기부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아니고요. 제 딸이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따님이 기부를 했다고요? 네. 최연소 기부자라는 김지우 양. 나이가 어린데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나요? 네, 기부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아, 배고파요. 아, 배고파요, 아기. 잠시 인터뷰는 접고 우리 기부자님의 식사 시간. 맛있냐? 지금 몇 개월 된 거예요? 지금 15개월 이제 됐어요. 예쁜지? 부끄러워요. 최연소 기부 이 특별한 나눔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어린이집 교사를 좀 오랜 기간 하면서 계속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중에 이제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다, 어떤 가치를 심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웃과 함께하고 주변과 좀 돌아보면서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기부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선물한 나눔의 기쁨. 늙지 말고 보내줄게요. 아기를 낳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게 좀 다르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저희보다 훨씬 더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우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혼자서만 키울 수 없는 거라는 거를 계속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또 다른 분들께도 그 받은 도움을, 나눔을 돌려드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 같은 따뜻한 동행을 위해 나선 행사 현장, 함께하는 나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슬로건과 함께 진행이 된 나눔 캠페인은요, 다가오는 2023년 새해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진행된다는데요. 50도를 넘어서 70도, 100도를 향해서 힘차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위한 사랑의 온도탑 백도시. 이렇게 연말 연시에 올해는 더 춥다고 하잖아요. 예년보다. 많은 분들 나눔을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서 마음이 따뜻해지시면 몸도 따뜻해지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어도 언젠가 반드시 봄이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나눔이라는 거, 기부라는 거 굉장히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아주 작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작은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 그게 굉장히 큰 마음이 돼서 전달이 되거든요. 작은 정성이 희망을,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정성을 우리 사회를 향한 큰 온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정성입니다. 이 희망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사회, 여러분의 관심으로 이뤄낼 수 있는데요. 올겨울 우리 이웃을 위한 따뜻한 온기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죠. 오늘 박스 오피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아침이 제일 행복한 남자 연예 리포터 홍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박스오피스 순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신비아파트 극장판 차원 도깨비와 7개 세계구역. 4위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3위 올빼미, 2위 영웅, 대망의 1위는 아바타 물의 길입니다. 네, 요즘 쌀쌀하던 극장가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시계를 좀 2009년으로 돌려볼게요. 그때 아바타가 개봉을 했죠. 1편이 우리나라에서만 한 1,360만 명이 봤고 세계적으로 3조 원 이상을 벌어들였던 그 영화에 이 후속편이 13년 만에 나왔어요. 또 이 영화뿐이 아니죠. 지금 사실 연말이면은 뭐 크리스마스 있고 연말 연시, 새해 있고 아이들 방학하고 해서 이 뭔가 좀 대작들이 좀 줄줄이 개봉을 해요. 이런 상황하고 맞물려서 그동안 9월 이래로 쭉쭉쭉쭉쭉쭉 아래로 하얀 곡선을 그리던 이 한국 극장가의 관객 수가 이제 좀 위로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발 이거 좀 쭉 2월, 3월, 4월까지 쭉 갔으면 좋겠네요. 네, 연일 영화권 추이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추이를 뚫고 극장가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영웅을 보러 다녀왔거든요. 아, 정말 재밌었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에 기대되는 영화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하는데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네요. 가끔 누군가의 삶이 부럽다거나 지금과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거나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 누구나 다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뀐 인물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영화부터 소개해 주시죠.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뀐 인물들을 다룬 영화 첫 번째 영화는 오늘이죠. 12월 28일 개봉하는 올해 마지막 범죄 오락 영화 젠틀맨입니다. 영화 젠틀맨은 성공률 100% 흥신소 사장이 의뢰받은 사건을 해결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 검사 행세를 하며 악당을 쫓게 되는 독특한 설정에서 출발하는 영화입니다. 네, 주지훈 씨가 이 흥신소 사장이던데 애초에 주지훈 씨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썼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지훈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전개해 나가는 방식에서 내가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말투라던가 뭐 어휘라던가 이 전반적인 모드라던가 이 모든 것이 뭔가 감독님께서 작품에서의 주지훈 말고 일상에서의 주지훈, 인터뷰에서의 주지훈, 그리고 예능에서의 주지훈을 모두 보시고 글을 쓰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 작품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주지훈 씨가 이 캐릭터는요. 어떤 캐릭터냐면 괜히 한 번쯤 왜 툭 어깨를 치고 뭐 어깨동무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인물을 만들고 싶었다라면서 캐릭터 자신만의 이 해석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지훈 씨하고 박성웅 씨가 평소에도 절친인데 영화에서 첫 호흡을 맞췄다고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될 뻔했다면서요? 못 볼 뻔했습니다. 이 조합을. 왜냐? 박성웅 씨가 이 영화 거절했어요. 처음에. 왜 그랬냐면 너무 나 악역으로 빌런으로 소모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고사를 했는데 주지훈 씨가 아니야 형 이 영화 괜찮아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해서 합류하게 됐어요. 이 젠틀맨의 이 두 가지 매력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웅, 주지훈 조합 외에 우리가 연기 괴물이라고 부르던 배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온 여자 배우, 이 최성훈 배우가 또 요번에 대단한 연기력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흥규 씨가 설명한 것 중에 독특한 설정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주지훈이 얘기하는 요 설정, 이야기, 그리고 또 여자 검사가 얘기하는 이야기. 근데 사실 이 두 개가 다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사실은 진실은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진실일까? 영화 보시면서 그걸 따라가시다 보면 아주 흥미롭게 보실 수 있다고 자신하겠습니다. 네, 믿고 보는 배우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기대하겠고요. 자, 홍규 씨 이어서 두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뀐 인물들을 다룬 영화 두 번째 영화는 다가오는 2023년을 여는 첫 영화로 캐스팅 영순위 천만 배우이자 자타공인 스캔들 메이커로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만끽하던 톱스타가 크리스마스에 인생이 180도 뒤바뀌는 순간을 맞이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스위치입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에도 인물하고 상황이 뒤바뀌는 뭐 이런 영화들이 많았는데 있었죠. 스위치의 관전 포인트는 뭐예요? 권상우 씨가 얘기합니다. 스위치의 관전 포인트 뭐냐 하면 사실은 이 화려한 솔로 생활을 하던 한 남자가 과거를 후회하고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 소소한 행복에서 이 현실에서 행복해하는 그 스위치가 다른 스위치가 아니라 화려한 솔로에서 행복한 가족, 가정생활로의 요 스위치를 그려서 굉장히 감동을 선사하겠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어요. 네, 영화에서 이민정 씨와 권상우 씨 키스씬이 있다고 하던데 각자 배우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제가 또 이 행복한 아침에 미남 전문 기자 아니겠습니까? 어제 권상우 씨를 만나고 왔는데요. 두 분의 이 극중 그 키스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권상우 씨가 또 이병헌 씨랑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보니까 대본을 받았을 때 조금 좀 고민을 했었다.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연기라고 해도 마냥 편할 수만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민정 배우가 촬영을 하면서 작품을 위해 굉장히 재밌게 해줬었다고 합니다. 형님도 아마 형님이라면 이병헌 씨죠. 이병헌 씨도 봐주시면 영화 가지고 있는 재미가 있어서 이 이미정 씨에게도 영화를 잘 선택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손태영 씨의 입장이 또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 손태영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권상우 씨가 키스씬을 하는 걸 보고 아기들한테 살짝 보여주면서 야 저거 봐라 너희 아빠 저기서 다른 여자랑 뽀뽀한다 이렇게 귀여운 또 질투를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이번 영화를 보고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네요. 네, 그러면 이민정 씨의 남편 이병헌 씨는 어땠을까요? 이병헌 씨보다 더한 질투남이 이 가족에 있더라고요. 바로 아들인데. 네, 이 아들이 엄마가 이 극중의 아들과 찍은 김준 어린이 배우랑 찍은 사진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엄마, 왜 얘랑 더 재밌게 놀아? 하고 삐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남편 이병헌 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들이 8살 아들이 볼 수 있는지 영화인지 잘 판단하고 해. 이 얘기는 요 8살짜리 아들 보기에 괜찮은 정도의 스킨십이면 뭐 난 괜찮아. 요렇게 아들을 빌어서 슬쩍 이병헌 씨가 센스 있게 미룬 것 같아요. 네, 스위치라는 영화였고요. 세 번째 영화는 어떤 겁니까?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뀐 인물들을 다룬 영화 마지막 영화는 뒤숭숭한 마음을 안고 밤길을 방황하던 70대 할머니가 우연히 영정사진을 찍고 나오다가 자신이 젊은 20대 여성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아채면서 펼쳐지는 좌충우돌 코미디 영화 수상한 그녀입니다. 네, 영화에서 남은희 씨와 심은경 씨 무려 53년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는 엄청난 싱크로율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저때 20대 심은경 씨가 70대 할머니 역할을 능청스럽게 소화하는 게 아주 인상적이에요. 너무 네, 맞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배우가 열연한 영화이기도 한데 남은희 씨가 일단 70대 오마이순을 연기를 했고요. 심은경 씨가 20대로 돌아간 오마이순 역을 연기를 했습니다. 이 심은경 씨 정말 구수한 사투리부터 작은 몸짓 하나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20대인데 속은 할매인 이 독특한 캐릭터를 아주 감칠맛 나게 연기를 했는데요. 이 남은희 선생님의 표정, 걸음, 그리고 말투 정말 여러 가지 외형적인 모든 것을 잘 관찰을 하고 또 따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이 남모를, 이 비하인드를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70대 연기를 아주 잘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이 관찰력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또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해외에서 리메이크가 됐었죠. 맞아요. 처음에 이 정도까지 잘 될 줄 몰랐던 영화인데 우리 국내에서만 865만 명의 관객이 사랑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게 설정도 좋고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알아본 겁니다. 이게 해외에 판권이 팔려가지고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리메이크가 됐는데 역대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서 이 리메이크가 된 영화로 꼽히고 있어요. 뭐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뭐 여러 아시아 각국에서 리메이크가 됐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역대 박스오피스 1위 영화가 바로 이 수상한 그녀의 리메이크작입니다. 예, 이제 그럴 법하겠다 싶어요. 네네. 소재 자체가. 그쵸. 예, 수상한 그녀까지 영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연예계의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새사랑 찾은 송중기, 재혼설 불거진 이유는입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송중기 씨가 영국인 여성과 열애를 발표, 결혼설까지 불거지며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정말 요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월요일이었죠. 정말 기분 깜짝 놀랐었는데 열애설에 이어서 또 아닐 거야 하는 제 마음을 뒤집는 인정까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많은 여성분들 이날 참 상심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예. 송중기 씨 측은요, 26일에 아주 쿨하게 이 열애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 출신 여성과 불거진 열애설이었는데요.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여자친구의 존재를 숨기지 않는 아주 당당한 행보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추측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요. 이에 소속사 측은 교제를 한다라는 이 사실 외에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정보들을 확인해 줄 수 없는 점 너른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송중기 씨 여자친구가 배우였어요? 여자친구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는 인물이 배우 활동을 했었어요. 2002년에 데뷔를 했고 뭐 사랑의 여정, 나의 아버지, 또 온에어, 석세스 스토리, CCTV 은밀한 시선 이런 영화들에 출연을 했는데 한 10년 전부터는 좀 배우 활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송중기 씨보다 나이가 한 살 많고요. 1984년생이죠. 그리고 어린 시절을 유년 시절을 런던하고 이탈리아에서 보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왜 KT, 이 배우의 이름이 KT 루아스 사운더스거든요. 왜 그 많은 배우 중에 이 사람을 지금 송중기의 여자친구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냐 하면 바로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한 이제 어워즈 시상식에서 송중기 씨가 대상을 받았어요. 드라마 빈센조로. 그다음에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KT, 날라, 마야, 안테스. 요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날라는 송중기 씨의 동물이고 또 이 마야하고 안테스는 SNS를 또 막 사람들이 찾아본 거죠. 그랬더니 바로 이 영국 배우 KT의 또 반려동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KT가 결국은 그 영국의 배우 KT 루아스 사운더스가 아니냐. 요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수상 소감에 언급을 할 만큼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네, 지난해에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돼서 약 1년 정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연인을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는 아주 당당한 송중기 씨는요. 절친들에게도 열애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이런 자리를 갖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재벌집 막내 아들 미디어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여자친구와 함께 동행을 했고 스태프들에게도 여자친구다라는 이 약식으로 소개를 하는 이런 자리도 있었고요. 또 싱가포르 공식 행사 후에 국내 동방 귀국하에서 이런 모습들이 뭐 영상과 사진으로 포착이 되기도 했고 해외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팬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요즘 뭐 게시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송중기 씨도 뭐 좋은 일이 많네요. 차기작도 궁금해져요. 그렇죠. 지금 뭐 최근에 종영한 그 영화 20%를 넘었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영화 보고타 화란 또 줄줄이 개봉할 예정이고 또 로간이라는 작품에도 또 캐스팅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어요. 일도 잘 되고 사랑도 잘 되고 정말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송중기 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알아볼까요? 연예 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이승기 전 소속사 대표, 이선희 딸에게 지분 1% 증여입니다. 이승기 씨와 음원 수익에 대한 갈등을 빚고 있는 소속사 대표가 4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개인 지분을 가수 이선희 씨의 딸에게 증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승기 씨 전 소속사 대표가 회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뭐 임직원들한테 뭐 나눠줬다 이런 얘기는 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상증여였기 때문에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지난해 12월 이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주식 100%를 한 회사에 이제 440억 정도의 양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금액의 38% 정도인 167억을 주식을 이제 일부를 임직원 그리고 이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무상 증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가장 많이 받았었던 사람이 가수이자 이사인 이선희 씨였어요. 5.9%인 25억 9,600만 원이었는데요. 최근 이선희 씨의 딸도 글쎄요. 1%인 4억 4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뒤늦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좀 특별한 관계일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선희 씨 딸이 직원이었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당한 지급이 아니었다 이렇게 소속사가 해명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대표의 지분 80%가 있는데 38%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를 개인적으로 증여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이분이 이선희 씨 매니저로 출발을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거의 뭐 이모 이렇게 지내고 내 조카처럼 대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제 어차피 내 지분을 유산 상속하듯이 주변 직원뿐 아니라 지인들, 가족들에게 나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카 같은 이선희 씨 딸한테 줬다. 그뿐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승기 씨가 전 소속사 관계자들하고 이제 소송하고 뭐 고소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또 밝혀진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23일입니다. 한 매체의 주장인데요. 이승기 씨를 비롯해서 이 전 소속사의 소속 연예인들의 광고비 입출금 내역을 또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를 한 건데 이 소속사가요. 소속 연예인들의 광고 이 모델료에서 10%를 에이전시에 수수료 명목으로 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에이전시에 이 지급이 된 것은 10%에서 어느 순간 이 7%로 하향 조정이 돼서 7%만 이 에이전시에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3%는 어디에 갔느냐? 이 소속사 전 현직 관계자들이 나눠 가졌다라고 이 매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선희 씨 가족도 포함이 됐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예인들한테 가야 되는 돈인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갔다. 거기에 이선희 씨 가족도 포함돼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2010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2010년에서 19년은 이 회사의 임원 3명이 1% 가져갔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에 요 한 명의 임원 C 대신에 누가 등장하냐면 요 대표의 고교 동창생이 등장을 해요. 요 사람이 이제 쭉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이 고교 동창 대신 이선희 씨의 가족으로 또 교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1년 6개월을 또 이 1%를 받다가 지난 6월에 좀 늦게 이전에도 좀 보도가 됐던 그 명품 매장의 전 직원 분이 또 이선희 씨 가족을 대신해서 또 다시 1%를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변해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명품 매장 전 직원이 제일 6개월이었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제일 적은 5천만 원을 받았고 이 임원 중 계속 쭉 처음부터 지금까지 받은 임원 중에 한 명이 받은 게 최고액으로 6억 원 정도 되고 이 이선희 씨의 가족은 한 1년 6개월을 요 1%를 받았는데 요 금액이 한 1억 3천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타당했느냐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승기 씨 전 소속사 측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소속사는 23일에 또 입장을 냈습니다. 연예인에게 지급할 돈 중에 일부를 가져갔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인데요. 이건 물론 이전에 고의가 아니지만 이승기 씨의 음원 수익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사죄를 표한다라고 음원 수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식의 여론몰이의 모습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라고 강경 대응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홍규 씨 오늘 스타 주민 주제는 뭐예요? 대중들은 스타들의 SNS, 공항 패션, 방송이나 드라마 속 의상까지 무엇을 입고 먹고 쓰는지 참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입은 옷이나 물건 등이 화제가 되면 관련 상품들이 매진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스타 주민 오늘의 주제,
제발 품절시켜줘. 억대급 완판 스타 특집입니다. 예. 최근에 완판남 대열에 합류한 사람은 누군가요? 아, 네, 있습니다. 네. 바로 S전자 네. 이재용 회장인데요. 이 2년 만에 이 해외 출장길에서 패딩 조끼를 착용을 했었는데 같은 색깔의 이 패딩 조끼 전 사이즈 품절이 됐습니다. 완판남 대열에 합류를 한 건데요. 물론 이재용 회장의 완판남 행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일에도 착용했었던 이 운동화가 화제가 되면서 완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한번 알아봤었어요. 아, 정말요? 얼마인지. 이재용 아나운서 이 자켓도 네. 완판을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저 천회라서 네. 신상으로 좀 입어봤는데요. 멋져요. 멋있어요. 가만히 입고 말 것 같아. 자, 그럼 지금부터 제발 품절시켜줘 억대급 완판 스타 특집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발 품절시켜줘. 억대급 완판 스타 특집. 4위는 어떤 스타일지 눈코입 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호. 저 보자마자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알 것 이거 그냥 같아요. 딱 네네. 보니까. 아, 그래요? 조입술. 오늘 또 나만 모르는 거야? 이분은 신인 시절 다이어트 업체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개그맨으로 최근 주방용품계의 제니로 불리는 분입니다. 네, 이분은 평생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다. 그것도 유명한 분인데 이국주 씨 아닙니까? 그렇죠. 딱 보니까 전 이국주 씨 딱 같은데. 이국주 씨 얼굴이에요. 입술을 보니까 입술. 이분 뛰어난 요리 솜씨로 알려졌고요. 수준급의 요리 실력만큼이나 평생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죠. 예인 씨 네. 말처럼. 맞습니다. 4위의 주인공은 개그맨 이국주 씨입니다. 맞췄네요. 예. 이국주 씨, 뭐 광고를 하는데 뭐 다이어트 업체에서 광고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국주 씨 평생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네.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8kg을 빼면 요요로 어차피 16kg이 찌니까 이거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유지를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해요. 다만 이 살이 쪄서 터질까 봐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살이 빠져도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해서 너무 아쉽다고. 그런데도 이 와중에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문세윤 씨. 문세윤 씨는 이국주 씨가 살이 빠지면 너 살 빠졌지? 이렇게 바로 알아본다고 합니다. 근데 다이어트 업체 광고 제안 뭐 2억이나 받았고. 네,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냥 건강하게만 살자 이런 마음으로 다 2억 원의 광고를 모두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와, 2억보다 더 놀랍네요. 거절. 그러니까요. 근데 이국주 씨 음식 먹는 모습 보면 와 나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들거든요. 식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만만치 않겠죠.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예 그냥 그 금액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국지 씨가 얘기하기도 했고 확인하기도 했고 한 해 동안 배달 앱에서만 쓴 돈이 2,200만 원이다. 한 달에 거의 200만 원을 먹는 데 썼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배달 앱. 하지만 여기서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이국주 씨의 실제 식비는요. 2,200만 원 플러스 알파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이 빠졌다는 건데 이게 무엇인지 제가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1번 디저트 비용, 2번 외식 비용, 3번 전화 주문 비용입니다. 이거는 외식 비용 아닌가? 맞아요. 네, 배달은 집에서 시켜 먹으니까. 이거는 배달 앱으로 시킨 거고. 네네. 사실 전화로 시켜 먹는 것도 있잖아요. 역시 배달 주문의 꽃은 전화 주문이죠. 네, 정답은 바로 아, 이거 3번 맞아요? 전화 주문이었습니다. 근데 2,200만 원이라는 건 오직 앱으로 앱에서. 주문한 거예요. 와. 야, 정말 대단한데요. 이국주 씨는 당시 코미디 회의를 주 3회 정도 했었는데 세 번 다 중국집에 전화로 주문을 했는데 적어도 8만 원에서 11만 원의 금액이 들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전화까지 합치면 이게 얼마예요? 그만큼 먹는 것에 진심이라는 건데 요즘은 또 주방용품 업계에서 그렇게 핫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콘텐츠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국주 씨가요. 이 주방용품마다 정말 사용하는 주방용품마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일명 품절 대란을 일으켜서 주방용품계 제니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미니 밥솥을 이제 들기만 했는데 정말 잠깐 들기만 했는데도 방송 직후에 완판이 됐다고 하거든요. 다른 연예인들은 이 핸드백을 들어서 완판을 시키는데 나는 미니 밥솥을 완판시켜
완판시켰다 라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야, 잠깐 들었는데 완판이다. 주방용품계의 제니라고 할 만한데. 네네. 야, 이 저 죽은 공장까지 살려냈다면서요? 문 닫고. 사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니가 누굽니까? 어린이 장난감 한 번 가지고만 놀면 전국의 어린이가 엄마 나 저거 사줘 해서 네. 완판시키는 제니인데 주방용품계의 제니다. 이 별명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짜장라면 끓일 때요. 이거 라면 삶은 다음에 이거 물 버릴 때 이거 좀 막 면 쏟아질 것 같잖아요. 마치 주전자처럼 이렇게 물을 따라 버릴 수 있는 요 냄비를 만드는 이 공장이 있었는데 어머 이렇게 아이디어 줬는데 아무도 몰라서 그랬을까 찾지를 않아서 거의 공장이 문을 닫을 위기였는데 닫았는데 이국주 씨가 한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문이 쇄도해서 밀려들어서 세상에 문 닫았던 공장이 다시 운영이 됐다 그래요. 이야말로 대단한 이국주 효과. 대단하네요. 주방용품으로 지출도 좀 꽤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방송에서 쓰는 물건은 대중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신중하게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써보고 그중에서 추천할 만한 제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1회 출연료로 그동안 내가 이 주방용품을 샀던 거를 감당을 하려면 출연료 모자란다라고 굉장히 재치 있게 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면 뭐 진짜 주방용품의 진심인데 네. 요즘에 이국주 씨가 눈여겨보는 주방용품은 뭘까요? 너무너무 사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래요. 저도 사고 싶습니다. 김밥 마는 기계라고 그래요. 네, 저도 김밥 정말 좋아하는데 이국주 씨가 못 사는 주저하는 이유가 있대요. 가격이 1,000만 원. 사람들이 그 비싼 걸 왜 사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 이게 집에 있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재밌겠냐. 집에서 돈가스 김밥, 진미채 김밥 다 말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국주 씨 먹는 거에 진심인 것 같아요. 주방용품에도 진심이고. 왜냐하면 이거를 상상하기를 너무 재밌겠다. 네. 맛있겠다. 역시 주방용품계의 제니답습니다. 이거 1,000만 원이요? 없소용이네. 궁금한데 저희가 살 수는 없으니까 이국주 씨가 사고 촬영분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 꼭 사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스타 누군지 볼까요? 제발 품절시켜줘. 억대급 완판 스타 특집 3위 과연 어떤 스타일지 이번에도 눈, 코, 입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미남. 미남. 눈이 아주 어려운데요? 아니 근데 약간 태국 스타일인데? 그러네요. 그죠? 네. 이분은요 최근 미술계를 들었다 놨다 미술 작품을 완판시킨 스타 중 한 명입니다. 미술 쪽이면 하정우 씨. 그렇지. 그렇죠. 근데 하정우 씨 아닌 것 얼굴은 같은데? 아니죠. 하정우 씨하고는 이목구비가 조금 다르죠. 제가 준비한 힌트는 이분을 스타덤에 올려준 춤과 관련된 힌트입니다. 힌트 하나 더 보시죠. Ladies, let's go. Don't you wish your girlfriend was hot like me? Don't you wish your girlfriend was a freak like me? Don't you? 외계인인 줄 알았어. 맷돌춤 맞죠? 맞아요. 맞습니다. 제발 품절시켜줘. 억대급 완판 스타 특집 3위의 주인공 배우 박기용 씨입니다. 박기용 씨. 도대체 어떤 아이템으로 완판 스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림이에요. 무슨 그림이냐면 지난해 박기용 씨가 화가로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데뷔하자마자 이 한국회화의 위상전에서 뭐 K 아트상도 받고 관악현대미술대전에서 특상도 받고 상을 막 받고 있고 3개월 만에 그림을 무려 32점을 다 완판시키면서 스타 화가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야, 이게 그러면 32점이 완판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2021년 7월 아트페어 어반브레이크 2021에 내놓은 그림 한 점이 1,000만 원에 판매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화가 박기용 씨 그림값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단순 계산입니다. 정말 단순 계산을 하면 박기용 씨가 완판시킨 그림의 총 가격이 3억 2천만 원이다라고 이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근데 또
제가 이 전시회를 갔었는데 그림 그 크기가 굉장히 또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정말 잘 나가는 이 화가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 점에 1,000만 원이면 제법 괜찮은데 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 겸손하고 솔직한 것 같아요. 네. 내 그림 한 점에 1,000만 원 너무 비싸다. 그리고 나는 나한테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 왜 배우가 출연료 올라간다고 연기를 더 잘하고 연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듯 그림이 비싸다고 해서 그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저 내 그림을 보고 그림 너무 좋다. 이렇게 호평해 주시는 그 한마디가 나한테는 더 기분 좋고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림이 진짜 뛰어날 수도 있지만 연예인 그림이기 때문에 고개도 얹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때요? 연예인 베네핏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 저도 이런 선입견이 사실은 조금 있었던 기자였어요. 그래서 처음 전시회를 할 때 이런 선입견을 안고 인터뷰를 일단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정말 이 그림 안에 뭐 슬픔, 분노, 여기다가 뭐 두려움, 뭐 또 다른 작품은 또 평화, 이게 되게 다양한 주제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기웅 씨도 아주 솔직한 편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예계에서 쌓은 인지도를 발판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 만큼 보통 내 친구들도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보다 빨리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모든 아트테이너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인지도에 기대서 작품 활동을 하는 이런 허투루 활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정말 진심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아주 솔직하고 진솔하고 담백하게 얘기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림에 대한 찐 열정을 얘기하고 있군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한 지난달인가 어느 사무실에 갔는데 되게 좋은 그림이 그냥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어서 어머 이거 화가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박기웅 씨라고 그래서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박기웅 씨 진짜 그림에 대해서 진심인 것 같습니다. 작품 그리러 한번 들어갔다. 그럼 한 번에 6, 7시간 아니면 아예 2배,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그림에 몰두를 하고 뭐 개인전이라든가 이런 걸 앞두면 아예 잠들지 않고 하는데 이 소속사 대표는 조금 걱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연기하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한다. 네, 박기웅 씨가 근데 미술을 또 제대로 배웠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취미 수준이 아닌 이런 경력인데요. 박기웅 씨가 학창 시절에 정말 치열한 이 입시 미술을 거쳤고 또 대학에서는 이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정말 호랑이처럼 엄한 이 미술 입시 강사로도 활동을 한 바가 있어서 아마 그 제자들도 지금 그림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우가 된 이후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 회화에 대한 꿈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SNS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박기웅 씨가 SNS에 올린 그 작품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게 그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에요. 와, 저렇게 잘 연필 그려? 데생. 와. 연필로 저렇게 그려요? 네네. 진짜 실력자네요. 야, 나 학교 다닐 때 미술이 늘 미역서요. 나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사실 부러운데. 그쵸. 야, 저 너무 잘 그린다. 대단한데요? 그렇죠. 이게 몇 살 때 그린 거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린 건데 이 전국 모의고사에 국영수만 푸는 게 아니라 이 연필 데생 전국 모의고사도 이 미술을 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있나 봐요. 이걸 하면은 본인이 A+를 받았는데 이 A 플러스가 어느 정도냐면 전국에서 한 10명밖에 주지 않는 점수라고 해요. 말하자면 연필 데생 실력이 고등학교 때 전국에서 10등 안에 들었다. 그러다가 그래도 현실을 생각하면서 시각 디자인을 대학에선 전공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진짜 잘 그린다. 저는 대단합니다. 전시회를 가시는 걸 정말 추천을 드려요. 저는 두 번째 전시회는 그래서 사심으로 다녀왔는데 정말 그림 잘 그리십니다. 그렇구나. 네, 박기웅 씨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다음 스타는요? 제발 분조시켜줘 역대급 완판 스타 특집 2위도 눈, 코, 입으로 맞춰보시죠. 함께 보시죠. 잘 모르겠는데. 오늘 좀 어려워요. 누구예요? 누구지? 없어요? 보통 완판하면 옷, 화장품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작은 걸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이분이 완판시킨 건 완전 넘사벽 스케일입니다. 넘사벽 스케일. 누굴까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전국 각지에 휴게소 음식을 섭렵한 일명 휴게소 완판녀입니다. 휴게소 완판녀는 우리가 한 명이 아는데
저 그림은 아니야. 아, 저게 영자 씨라고요? 펼쳐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발 품절시켜줘. 억대급 완판 스타 특집 2위의 주인공 개그맨 이영자 씨입니다. 와우. 아니 근데 영자 씨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렇게 달라져? 그러니까요. 못 알아보겠는데요. 되게 날씬해 보이는 그림이었는데. 예. 어쨌든 영자 씨만 들렸다가 나오면 그 휴게소는 소위 얘기해서 대박이 나는 거 아니에요? 난리 났죠. 네. 맞아요. 이영자 씨가 사실 이거 먹는 것도 잘하지만 그 설명, 그 표현력도 너무 좋고 그 표정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생생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설명만 들어도 내가 지금 같이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영자 씨한테 별명이 있어요. 영자 미식회다. 그런데 이 별명을 갖게 한 바로 그것은 바로 그 단연코 휴게소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뭐 검증된 바도 있는데 2018년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휴게소 관계자분이 얘기를 하는 건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 방송 나가고 나서 뭐 국밥, 소떡소떡, 뭐 그 볶은 감자, 맥반석, 오징어 이런 거를 많이 음식들을 사주고 계신다. 그래서 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이 감사 전화를 할 정도, 그 정도로 매출을 확 올렸습니다. 근데 보다 보면 진짜 먹고 싶게 맞아요.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한국도로공사에서 감사전화 받을 정도로 뭐 정말 매출로 직결됐다는 건데 그쵸. 얼마나 팔았다는 거예요? 이영자 씨가 정말로 서민 경제에 아주 큰 힘을 안겨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한 방송에서 공개한 이 매출 분석표에 따르면요. 이영자 씨의 휴게소 먹방 직후 매출이 200%까지 아주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말죽거리 소고기 국밥 같은 경우에는 방송 전에 142그릇이 팔렸는데 방송 직후에 528그릇이 팔렸다고 해요. 그리고 소떡소떡 같은 경우에는 방송 전에는 66개가 하루에 팔렸었는데 방송 직후에는 374개가 팔렸다고 하고요. 휴게소 최초로 이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영자 씨의 이 휴게소 음식 추천 파급력이 정말 대단한 부분이죠. 저희 꼬맹이 막내 네네. 늘 휴게소 가면 소떡소떡.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정도면 감사패 하나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실제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이영자 씨에게 도로공사 홍보대사와 감사패를 주려고 했지만 이영자 씨 본인이 거부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 완판요 이영자 씨 때문에 생긴 새로운 문화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어디 명승지, 관광지를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휴게소 먹방 투어라는 새로운 풍경이 생긴 겁니다. 이제 방송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여기 이제 음식들 이영자 씨가 그 휴게소별 맛집을 추천하잖아요. 그 맛집 리스트 이영자의 휴게소별 맛집 리스트가 또 돌아다니고 이게 인기를 끌고 하다 보니까 이 리스트 따라서 전국을 돌면서 먹방 투어하는 저도 휴게소에서 이런 젊은 커플들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광고도 많이 찍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기랑 인지도는 굉장히 높은데 그에 비해서 이영자 씨가 이상하게 광고하는 인연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휴게소 완판 여신으로 거듭난 이후에 라면, 치킨 등 이 음식 부분에서 CF를 싹쓸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영자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호감이라 CF 제안도 거의 없었는데 CF도 찍었다. 이런 날이 내가 올 줄은 몰랐다. 지금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는 휴게소 말고 또 하나 더 사실 이영자 씨 맛집 리스트에는 휴게소 말고도 전국 곳곳이 많잖아요. 그중에 사실 어떤 김밥이 있었어요. 야채만 많이 들어간. 저 그거 듣는데 정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가지고 거기를 언덕 꼭대기였는데 찾아가서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편이 불편한데도 그 김밥을 사 먹으러 갔는데 지금은 꽤나 이 체인점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영자 효과를 정말 제가 체감한 사람입니다. 이영자 씨는 더 그렇지만 요즘 이제 연예인들이 소개하는 음식점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 이제 몇 군데는 미리 진작에 가서 주로 먹던 데가 있어요. 네. 지금 가지를 못해요. 줄 서서. 실제로 제가 이영자 씨가 소개한 만두집이 있어요. 제가 그 집을 원래 가서 먹고는 했었는데 이제 거기 가보니까요. 웨이팅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만두 한번 먹으려면 6개월을 대기를 해요. 네? 6개월. 와. 근데 거기 이제 하시는 분들은 좋으시겠지만
우리 같이 가서 좀 먹어볼까 하고 간 사람들은 죽겠어요. 원래 가보셨던 곳이면 내 맛집 뺏긴 느낌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영자 씨는 이 기세로 2018년에 상을 휩쓸었었죠? 휩쓸었죠. 네. 그것도 사실 이제 이 K 채널에서 여자 최초의 그 연예 대상을 받았어요. 거기다 또 M 채널에서도 또 대상 받았어요. 야, 지상파 3사 중에서 2개를 받은 정말 2018년은 영자의 전성시대였죠.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설이잖아요. 네. 그럼 설에 고향 가고 이러면서 휴게소 들릴 텐데 이때 그 리스트 체크해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제가 누굽니까?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휴게소 음식은 각 지방의 특산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다가오는 설 연휴에는 휴게소에서 이영자 씨처럼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 이영자 씨가 추천한 휴게소 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봅시다. 서산의 어리굴젓 백반, 횡성의 한우 떡 더덕 스테이크, 강릉의 초당두부 황태해장국, 금강의 금강 도리뱅뱅이 정식. 야, 이거 정말 유명한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다녀야겠네요. 저 이 중에 이렇게 2개 먹어봤습니다. 와, 1위 이 어리굴젓 백반 먹어봤고요. 네. 그리고 이 5위 금강휴게소의 이 도리뱅뱅이. 이거 별미예요. 너무 도리뱅뱅이. 맛있고, 사실 제가 도리뱅뱅이를 좋아해서 옥천도 찾아가서 먹고 막 네. 이랬어요. 아유, 휴게소 도리뱅뱅이가 뭐 휴게소 맛이 아니에요. 진심 맛있어서 어머나 깜짝 놀랐습니다. 금강휴게소 이렇게 있으면 꼭 굴다리 들어가야 돼.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역시 네, 이게 너무 아주 잘 맛있어요. 아시는데요. 이영자 씨의 이 금강 휴게소 소개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금강 휴게소가요, 이 비유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휴게소의 세종대왕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곳의 메인 메뉴가 바로 그 도리뱅뱅입니다. 이 도리뱅뱅은요, 금강에 사는 이 민물고기에 고추장 양념을 싹 발라서 이 철판에 동그랗게 이 띠를 둘려서 이 구운 음식인데 아주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양념이 입맛을 사로잡고 코를 사로잡는 그 정식이라고 해요. 맛있죠. 맞습니다. 그것도. 거기다가 이 또 강릉 휴게소 요 음식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바로 강릉을 대표하는 초당두부, 여기다가 이 강원도에서 이게 덕장에서 말려서 이 파는 그 황태로 만든 유명한 황태해장국. 세상에 요거 2개를 같이 먹는 거예요. 정말 국물 맛 시원하고 정말 깔끔하고 정말 맛있죠. 그런데 이영자 씨의 한 줄평, 이게 또 표현이 보통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영양이 응축된 형태가 몸에 말초신경을 다 깨우는 맛이다. 야, 말초신경을 깨우는 맛. 이런 표현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야, 대단한 거죠. 1위는 어딜까요? 네, 저도 이거 먹어보고 감탄했었는데 바로 서산 지역 특산물인 굴로 만든 어리굴젓 백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어리굴젓이 아니라 어리꿀젓 같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이 음식은 이영자 씨의 휴게소 음식 월드컵에서 1위를 차지한 음식인데 따뜻한 흰 쌀밥에 어리굴젓만 있어도 밥 2공기는 뚝딱 한다고 하네요. 아이고, 어리굴젓 너무 맛있죠? 네. 이게 또 희한하게 그 갈비하고 잘 맞아요. 그 저쪽 예산 요쪽에 가면 거기 갈비집 이렇게 있는데 거기 꼭 어리굴젓을 주는데 그게 또 기가 막히죠. 또 그렇게 먹어봐야 되겠네. 오늘 점심은 어리굴젓입니다. 아우, 이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배가 고프네요. 힘들어요. 다음 수가 있죠? 제발 품절시켜줘 억대급 완판 스타 특집 이어서 1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눈, 코, 입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호. 역대급이 아니라 억대급. 미녀네, 미녀. 이번에 뭔가 조금 김혜수 어렵죠. 씨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김혜수 씨는 미녀들의 아닌 것 눈, 같고. 코, 입을 다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요. 이분은 한 드라마에서 푼수 아줌마로 열연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완판 신드롬을 일으키며 2010년 연기대상을 받은 분입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뭐죠? 내조의 여왕인가? 내조의 바로 나오지. 역시 예인 씨 눈치 빠르십니다. 김남주 씨 아니에요, 김남주 씨? 품절시켜줘 억대급 완판 스타 특집 정답입니다. 바로 배우 김남주 씨입니다. 김남주 씨. 이게 여배우 나이 공개하면 안 된다고 다 아니까. 김남주 씨가 지금 52세라면서요. 맞아요. 결혼 18년 차. 이 2아이의 엄마 학부모인데 사실 제가 한 1년 전쯤에 이제 좀 우연히 한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세상에 두 아이의 엄마 믿기지 않는 이 동안 거기다가 뭐 이 옷을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진한 곤 색깔, 네이비 색깔 재킷을 딱 입었는데 제가 계속 넋을 잃고 쳐다봤어요. 굉장히 세련됐더라고요. 우리가 다 김남주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단발 헤어스타일. 우리가 또 그거 너무너무 따라하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다 입술 하나만 발라도 그 립스틱도 이 유행이 되고 정말 그녀가 김남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뭘 바르고 입고 뭐 헤어스타일 하면은 다 완판됩니다. 아, 난리 났었죠. 저는 그 물결펌 따라했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한동안 길거리에 이 물결펌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사실 저도 머리가 긴데도 불구하고 우겨서 물결펌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드라마가 바로 8년 만에 이 성공적인 브라운관 복귀를 알려준 그 내조의 여왕인데요. 아까 딱 보자마자 립스틱 색깔을 보고 그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드라마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덩달아 김남주 씨의 패션 하나하나가 모두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김남주 씨가 걸친 것이라면 정말 가격을 불문하고 막 날개도 친 듯 팔리고 언제 또 들어오나요? 재고 없나요? 이런 문의가 정말 많았었다고 하는데요. 이 품절이라는 연일 품절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완판녀 대열에 다시 한번 화려하게 자리를 잡게 되죠. 근데 당시에 김남주 씨 헤어스타일은 뭐 일반인들뿐이 아니고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인기였다면서요? 아이고 조금씩 아닌 척하면서 물결펌 다 했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드라마를 띄우려면 여자 주인공 헤어스타일을 바꿔라 할 정도로 여자 주인공의 헤어스타일이 드라마의 시청률을 좌우한다.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인기였는데 자 어느 정도였느냐? 이 김남주 씨 이 여자 주인공을 거쳐서 정말 전국적으로 대중에게 확 이 머리가 퍼져갔어요. 그 전파 속도를 알 수 있는 게 우리 그 포털에 검색창에 김남주 머리 치면 딱 그 머리가 나오고 미용실 가서 뭐 어떤 머리 하시겠어요 손님 이러면은 이 책자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거 딱 찾아서 이 머리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당시 미용실 관계자들이 증언 아닌 증언을 했습니다. 20, 30대의 절반은 지금 김남주의 머리를 하고 있다. 정말 그야말로 그 김남주 물결펌 완판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짧은 머리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거든요. 네. 좀 고수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김남주 씨가요. 톱스타는 역시 달라요. 모니터링을 아주 철저히 하는 것 같은데요. 과거 한 인터뷰에서 김남주라는 배우가 긴 머리를 하면은 이 굉장히 화려한 느낌만 준다. 긴 머리는 또 평범해 보이고 긴 머리에 파마를 하면 너무 화려해 보이고 생머리는 다른 배우와 별반 차이점이 없고 그런데 짧은 머리를 했더니 시청자도 좋아하고 여기에 또 펌을 넣었더니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 라면서 이 단발을 고수하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기는 후속 드라마에도 이어졌다면서요? 내조의 여왕 이어서 역전의 여왕까지 쭉 인기가 계속이 됐는데 당시 이렇게 저 같은 아줌마들 이런 또 출근하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이거 오늘 뭐 입고 가지 좀 걱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김남주를 보면 역전의 여왕의 김남주를 보면 일주일치 출근 복장이 보인다 할 정도로 김남주 보고 오늘은 이거 입어야지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조어까지 나왔어요. 미시족에다가 오피스족을 합한 모피스족. 뭔가 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런 신조어가 나올 만큼 또 김남주의 그의 복장이 또 완전 인기였죠. 네, 그리고 김남주 씨는 그 립 메이크업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 핑크 립스틱 등 이 메이크업 제품을 바르기만 하면 전부 완판을 시키는 걸로 유명한데요. 김남주 씨가 이 색깔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나는 립스틱 안 바르고 싶은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이 립스틱, 저 립스틱 다 바르더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핑크를 다 발라본 것 같은데 그 덕에 딱 맞는 이 립스틱을 찾았다. 그래서 인기를 끌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드라마 저도 참 재미있게 봤던 이 미스티 이 드라마에서 김남주 씨가 발랐었던 이 립스틱이 또 완판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해당 립스틱을 만든 이 브랜드요. 김남주 효과로 매출이 몇 프로나 올랐는 줄 아세요? 무려
36배. 어이구. 와, 36배. 이게 네, 가능한 겁니까? 이야. 야, 밖에서 완판녀 김남주 씨의 실제 모습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보통 김남주 씨 하면은 대부분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믿기는 힘들지만 평소에 화장을 안 하시면 사람들이 잘 알아보질 못한다고 합니다. 아, 겸손하시다. 한마디로 배우 김남주와 집에 있을 때 김남주는 다르다는 거겠죠? 제가 지난해 크리스마스쯤에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진짜 노 메이크업이더라고요. 와. 근데 못 알아본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딱 알아보지. 네, 그 상승겨지지가 않아요. 아니, 그리고 부부가 이렇게 어디 갔을 때 같이 이렇게 있으면요. 아, 폼이 나. 맞아요. 달라요. 김승우 씨도 또 아우라가 그렇죠. 있어요. 이게 두 사람을 보면 저는 확실히 배우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제발 품절시켜줘. 역대급 완판 스타 특집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1000회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1002회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는 행복한 아침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